있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뭐 사람들 대부분 다 알죠. 금요일 날 뭐 금리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벤트. 아마도 아침에 하진 않을 것 같고 한 10시 우리 오전장 지나서 같은 시간대니까 일본도 장이 열리고 10시나 11시 뭐 때 나오지 않을 속보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점심쯤 돼서 그 일본 은행장 맞나요? 재무 대신이라 죠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음, 근데 이게 글쎄요. 저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시장 약세를 뭐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약세가 이제 메이저들은 팔고 있는데 그냥 어, 하니까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하는데 거기에 이유를 붙인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유를 붙인 거고 오히려 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도 추가적인 하락, 급락, 뭐 저번에 이제 그 엔캐리 청산 그런 만큼의 뭐 미친 듯한 하락은 안 나올 겁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금리 인상 나오면은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재밌죠? 주식 판때가 이래요. 주식 판때가 이렇습니다. 요지는 하락의 원인 사람들은 못 찾고 있었는데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은 주가는 다시 상승이 나온다. 뭐 이미 인상할 거였고 그러면 인상 진짜 했네? 혹은 동결이나 어, 인상해도 인하해도 금리 인하해도 오르고 인상하면은 뭐 살짝 충격은 있겠죠. 근데 뭐 이전에 나왔던 엔캐리 청산만큼의 미친 듯한 하락 뭐 그런 건 안 나올 겁니다. 쫄지 마시고 겁주는 하락은 있겠지. 거기서 이제 털리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장 이제 장투자들이 그런 데서 이제 많이 털리겠죠. 혹은 이제 정말 엔캐리 청산이라기보다는 그 엔캐리 일본 말 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던질 수도 있겠죠.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너무 쫄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 악재죠.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쭈쭈쭈 흐를 것 같아요. 하락 추세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번 주 일요일, 저번 주 일요일이죠. 유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멤버십 5분 시황 리포트 다 말씀드렸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전 영상 보세요. 이전 영상, 이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서 이제 이전 영상 찾아라 해야겠어. 알아서 찾아라 해야겠어. 나 말해줬습니다. 말해줬어요. 너무 약세가 예상이 되니까 이미 거기에 맞춘 전략까지도 은연중에 잘 흘렸습니다. 이제 멤버십이나 오션 리포트에서는 정리를 했죠. 알아드릴까? 딴 거 없고 그냥 수익 나면은 금 사라고 했습니다.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추석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금 ETF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타이거 KRX 금현물 요게 좋습니다. 요게 수수료가 좀 낮아요. 낮고 유동성도 좋고 차트 미쳤죠. 이 차트 형태가 뭐냐면은 그 흔히 말하는 초우량주, 초대형주들이 주가 상승을 할 때 급등주의 형태로 나올 때 나오는 차트 형태입니다. 왜냐면은 앞에 강력한
기울기를 가진 상승이 나온 뒤에 그다음에 강력한 하락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승이 쭉쭉쭉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런 모습이 이제 예를 들어 뭐 LG전자 같은 게 상한가 간 적 있었죠? 상한가 갔을 때 이런 형태로 올렸다 내렸다 돌리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싸요. 싼 형태, 싼 자리고 멤버십은 수익 날 때마다 금을 계속 모으고 있었습니다. 추석 되니까 추석 하여튼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또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고 5분 시장 리포트도 직간접적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계속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금 관련 정보들 어디 얘기 나왔지? 아 지수 때문에 지수 약세 때문에 너무 쫄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이제 데이터 충격은 받았다가 이제 겁주는 매도세가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뭐 대형주들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지수가 한 2, 30% 정도는 빠질 거고 또 그거를 기회로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좀 지켜보는 거죠. 일단 이번에 약세를 이전까지 약세 그 하락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그죠? 오히려 간다 하면서 조정 때 멘탈 잡아줬죠. 근데 이제 정고점을 앞두고 나서 갑자기 하락론자가 됐습니다. 쌍봉을 본 거예요, 쌍봉을. 그 트리거가 이즈페타시스였습니다. 이즈페타시스가 이제 패시브 자금 편입이 된 날 이제 윗꼬리를 만들면서 그 다음날 음봉이 엄청 깊게 나왔죠. 플러스 그냥 얘기할까? AI 관련해서 개로만 말씀드릴게요. AI 관련해서 이 시장을 상승에 견인했던 AI 주들의 하락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쌍봉 찍고 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적중해 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십이나 오무장 리포트는 미리 다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뭐 멤버십에서는 이제 뭐 대출도 상환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완전 초긴장 모드로 매일매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잘 나요. 이제 종목을 이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경험치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하락을 할 때는 이 개잡주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급등주 뽑을 때 뭐 어떤 거 뽑던가요? 뭐 완전 증백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죠. 잘 가고 에머리지 이런 것도 그렇잖아. 여공도 그렇고 종목 선정이 점점 개잡주를 선호를 하고 있고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전체적인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이 바로 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차익을 실현했으면은 시총이 좀 작은 그런 것들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잡주도 별로 재미가 없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멤버십은 공배를 안 하게 될 거고 또 스윙도 안 나가게 될 거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뭐 하냐 연금 스윙 종목을 합니다. 최근에 바이젠셀 보여드렸죠. 바이젠셀 저점 딱 잡아서 반 팔고 남은 거 홀딩 뭐 이런 연금 스윙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인 거고 연금 스윙이 강한 종목에 이제 저렴한 자리를 이제 TNG표를 드리거든요. 그 TNG표가 뭐냐면 저점 따는 겁니다. 저점 따는 걸 드리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 싼 지점에 오면은 재수지. 스피어도 그렇게 해서 잘 잡았고 최근에도 보여드렸지만 그 안트로젠이었나?
그것도 완전 칼타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웬만한 하락장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상승장에는 당연히 할 게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좀 기존에 있던 것들 뭐 손절 발생하죠. 발생해도 다른 것들 기잡주 이런 걸로 슈팅이 또 잘 나오니까 금방 회복이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앞에 이제 장이 생보나 괜찮을 것이다 해서 나간 것들이 장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밀리거든요. 대형준 지수 연동이기 때문에 밀리니까 뭐 그런 거 손절하고 새로운 걸로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되면은 손절이 이제 무서워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인생주 이런 것들은 뭐 지수 상관없이 잘 가고 있더만, 또 목표가 오면은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 정리해 봅시다. 뭐 앞에 주저주저 뭐 얘기가 많았네요. 자, 일단 우리 AI 1번 선생님이죠. AI 1번 선생님께서는 자,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예상 시나리오 연속 폭등형. 스페이스X 상장은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 초대형 이슈다. 특히 지분 보유라는 직접적인 수혜고리가 있는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이 크므로, 그래서 오늘 스페이스X가 강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스페이스X 지분 가치 재보각입니다. 투자 이력이 있었던 그런 투자사들이 이제 같이 움직였고, 내일 오전에도 갭 상승 후 추가 급등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 오호, 대장이니까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시초가 갭 상승을 확인하고 갭이 10% 이내라면 과감하게 진입을 하다. 나랑 동일하네. 아주 IB 투자와 함께 커플링 매매 전략도 유효하다. HVM 등 소재 관련주로 매기 확산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이게 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내일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HVM 같은 세아 베스트 지주도 있죠. 스피어도 있고 그런 것들로 수급이 이동하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약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돈의 흐름을 좀 지켜봐라 이 말인 거고, 이제 아주 IB를 2등주 전략으로 짝짓기 매매 또 가능하다 하는데, 저는 그냥 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자, 두 번째 신규 상장 RG노믹스 300%와 미쳤죠. 시장의 관심이 최고조로 달했음을 의미한다. 유통 물량이 잠기면서 내일 점 상한가 혹은 갭 상승 출발 후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고점 매매 전략. 신규 상장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다. 시초가 형성 과정을 지켜보고 갭 상승 후 보분봉상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 짧게 단타로 접근 가능하다. 무리한 추격 매수는 금물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 있죠. 뭐 보분봉상 양봉이 나온지 확인 후, 그다음에 또 보분봉상 음봉이 나온 걸 확인 후, 그다음에 보분봉상 양봉이 나온 걸 확인 후에 그 양봉의 시가총액이 좀 많으면은, 자, 알시노믹스 한번 보자. 시가총액 1조니까 보분봉상 나왔던 양봉의 시가 손절 잡고 이제 배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무슨 점으로 갔냐? 음, 그래서 오늘 시장은 스페이스X 특히 투자 지분 가치 재부각 테마였고, 신규 상장주 마이지노믹스 폭발적 시세가 돋보였고, 세이브존 대성산업등 후발주자들이 부동산 테마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일 우주항공이나 부동산 테마 또 순환매 나오는가 자산주 보자 했었죠.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은 자산 가치가 재부각됩니다. 자산주들 PBR이 낮은 애들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시총이 작다면 급등의 형태로 나올 거고, 시총이 크다면은 지수가 빠짐에도 덜 빠지고 혹은 올라가고
모습이 연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I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 페인트. 우리 어제 관종이었죠. 제가 딱 말씀드린 시나리오였죠. 뭐 스윙으로 일봉상 바닥을 다지고 고개 돌린 놈이 이게 시간에 돈 들어왔잖아요. 이게 상승을 연결되면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크게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사마 페인트는 이제 뭐 멤버십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배 구조 뭐냐면은 지분율 살펴보시면은 김장현 회장의 지분 20%와 그 다음에 동업하던 윤 씨가 20%라서 요건 까딱 잘못하면 그냥 경영권 분쟁 바로 발생이거든요. 바로 잡아먹는 겁니다. 왜? 왜냐면은 그 상속세 이슈도 있고 지분 팔아 상속세를 마련하든지 이런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 씨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상속세 만들라 하겠죠. 그게 또 불법인지 뭐 이런 여부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넘겨갈 업계 1위 사마 페인트 회사가 공짜로 그냥 넘겨갈 영향권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회장이 69세시더라고요. 좀 젊으신 나이에 이렇게 급사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세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 이제 경영권 가진 그 김씨 일가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어떻게든 경영권 지키려 할 거고 윤 씨가랑 이렇게 사이가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략적 동반 뭐 이런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분 확보가 불이 붙겠죠. 깔끔하게 넘겨주지 절대 안 넘겨줄 거거든요. 왜? 이 상업 페인트도 그 지분 가치 그러니까 PBR 이런 것들이 자산 가치가 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제조업들은 기본적으로 공장 부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PBR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PBR 0.54 연결로 보면 0.48 그러니까 회사 그냥 꽁으로 그냥 자 지금 우리 회사 다 팝니다. 팔아도 4천억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뽑아 먹을 배당도 5%로 이제 이 PBR의 그런 것들을 뽑아 먹고 있었는데 4천억이라니까요. 어, 나라도 들어오겠다. 계속 배당만 뽑아 먹으면 되잖아. 회사 팔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미친 듯이 갖고 차트도 이쁜 형태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이제 얻어 걸리게 되면은 전략은 동일합니다. 그냥 본절 잡고 존버링 하는 거예요. 재료 믿고. 여기서 뭐 어떤 흐름이 나온다. 이런 것 이제 뭐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쌍봉이나 뭐 그런 저항대 자리 쌍봉 정도에서 이제 좀 팔고 남은 걸로 남은 거는 본절까지입니다. 왜냐면은 이 파동을 전체를 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본절 잡고 묻어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뭐 생각나서 한번 열어봤는데 저 멀리 가 있거나 뭐 행보하거나 이렇게 돼 있겠죠. 그때 이제 뭐 팔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좀 좋은 재료와 좋은 자리에서 잡았을 때의 그런 대응 전략이고 근데 뭐 수두룩 빽빽하게 본절까지 내려오고 뭐 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먹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재료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좋은 재료라면은 반반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게 맞고 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떤 거에 끌고 가겠어. 그죠?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스페이스X 상장 미래에셋 4천억 투자 이력 97점 아주 아이비 지분 보유 부가 96점 대양전기 현대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 95점 오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이게 전력 이런 설비 관련이었는데 로보틱스 모듈 로봇 주로 편입되는 거 약간 CP 시스템 냄새 나죠.
조선이었다가 로봇이었다가 반도체였다가 드림 CIS 오가노이드 분야 대장주 가능성 리포트 형태. 리포트 좋죠. 지수가 이렇게 고평가 높게 있는 상황에서는 리포트 재료도 좋게 여겨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정 실업 자동차 시트 인조가 중 안정적 공급망 부과. 좋습니다. 에머리지 트럼프 대마 규제 완화 기대. 어제 우리 그 관종 아니고 종배용 그런 자리였죠. S&D 불닭소스 글로벌 확장 삼양식품 미량 2공장 수혜. 여러분 유튜브 더보기란 보면은 제가 이제 재료나 퀀트 분석 해가지고 텔레그램 방 하나 봤거든요. 거기에서 식품을 좀 찍었습니다. 세이브전 INC. 그래, 거기에 이제 유가도 찍었는데 유가 오늘 뭐 짭짤하게 올라왔죠. 이 유가가 특히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은 흥구석 이런 것들은 윗꼬리가 많아요. 근데 종가에 베팅하면은 또 다음날 수익을 잘 줘. 그런 성질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일 또 넥스트 장에서 내일 한번 보세요.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세이브존 INC 서울 고터 재개발 수혜 부동산 가치 3조 조명 오호라. 서울에 특히 이제 뭐 반포 잠원 요런 쪽 잠원 서초 요런 쪽 반포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이 주변 뭐 강남도 그렇고 부동산이나 땅 가지고 있으면은 편입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숨겨진 게 제법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나는 몇 개 보여드렸다. 보여줬다 나는. 찾는 거 여러분이 해야지. 자, 이 정도로 재료 정리하고 세이브 전까지 해서 90점이었습니다. 90점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자, 관종 보겠습니다. 자, 종배를 한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종배를 한다면은 IL 탱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이 대체 거래소 튀었어. 말해버려야겠. 말해버렸네. 멤버십 종목이었다. 종배하자마자 타점 어딜 것 같아요? 이신 타점 여기 딱이었고 목표가 딱 터치하고 밀렸습니다. 목표 근처 가서 밀렸나? 하여튼 한 8%? 10%인가? 한 7% 정도네요. 수익이 나왔고 종배 7% 개안치. 한신공영 요것도 어제 종배 관점이었는데 오늘 또 종배. 제가 좋아하는 그런 형태죠. 어떤 형태? 상승 이후에 작은 N자 라인, 넥라인 돌파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형태가 앞에 있는 이 상승 파동이 그대로 요 안에 N자의 형태로 대칭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좀 손익비가 잘 나오는 자리. 그다음에 액세스 바이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 IL까지 해서 요 네 가지가 종배 관점인 종목들이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등 종목 징글상장주 쿼드 메디슨. 자, 어떻게 전략은 일단 하기 앞서서 어제 나갔던 급등점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아주 아이비 투자 어떤 거 봐야 돼요? 일단은 갭이 살짝 떴고 시간에 뭐 돈 들어왔으니 갭 떴고 갭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죠. 합격. 빠르게 갭을 시가를 잡아먹는 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양봉이 나왔고 요 음봉 나왔고 요 양봉의 배팅이 가능했겠죠. 가능했고 또 한 가지 이제 팁이라 하면은 일무봉을 열어가지고 시초 한 9시 5분 안에 5분봉 완성되기 전에 나왔던 거래량이
좀 많이 최근 거래량 대비 신고 거래면 더 좋겠지만 근처까지 왔다면은 이건 이제 일분봉 기준인데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봉봉 맞고 보기 맞고 요런 자리에서 이제 배팅이 된 거죠. 배팅이 되고 남은 걸로 이제 끌고 가는 형태인데 이게 여기 이탈이면 손절이죠. 뭐냐 이제 이거 올랐기 때문에 요 자리가 이탈 손절 잡고 반 팔고 뭐 반 끌고 가는데 뭐 본절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견뎌서 근데 본절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올랐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만드는 모습이죠. 이런 형태를 볼 때는 이제 이게 절대 지선이 있으면 좀 좋습니다. 절대 지선이 있으면은 이런 자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이런 자리 애매하죠. 반등인데 음봉에서 한번 지지를 테스트하고 초록선을 이탈하는 거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 좀 배팅이 가능한데 이런 거는 아주 IB만 보는 게 아니라 나우 IB라는 관련 테마를 보면서 다 같이 돈이 들어오는가를 체크를 하면은 요 자리 배팅이 됩니다. 음봉 나오는 양봉이기 때문에 돼요. 시가 위에 있죠. 그냥이었다면은 조금 좀 긴가민가한 자리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어떻게? 그냥 여기서 수익 먹고 그냥 땡인데 이 캔들이 나왔을 때 다른 것들 10시 반이죠. 다른 테마주도 같이 돈이 들어왔다면은 요거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꿀팁이지 꿀팁 10시 35분입니다. 30분에 35분. 요 캔들이죠. 미래에셋 벤처가 신고가 뚫는 자리. 그 다음에 10시 35분. 30분에 35분이니까 요 캔들이죠. 맞네. 테마 형성이네. 그러면은 아주 IB도 배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캔들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절대 지선이 있으면 좀 편하겠지만 왜냐면은 이제 이런 흔들기 보세요. 이게 지금 퍼센이 작아 보이죠. 고점 대비 6%씩 빼고 있습니다. 이 윗꼬리 보세요. 고점 대비 5%씩 빼요. 이거 어떻게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팁니다. 버티는 게 또 미련한 거고. 차라리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보면서 아주 IB가 2등이네, 미래에셋 벤처가 대장이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됐다면 모를까? 그럼 미래에셋 벤처만 보면 되잖아요. 그게 올라가고 상한가만 잠갔으면은 얘도 따라가는 게 당연지사니까 미래에셋 벤처 차트만 보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이런 엄청난 급등락을 견디는 게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견딜 수가 있죠. 왜? 평단이 낮기 때문에. 그럼 이런 자리 빨간 선 근처 와가지고 매도를 했어. 혹은 그래 몰라. 음봉 긴 게 윗꼬리 긴 게 나와서 일단 팔았어. 반은 팔았어. 남은 거 뭐 본절 잡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봤으면은 이런 구간을 좀 버틸 수 있고 평단이 낮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불나방처럼 들어가가지고 이걸 버틴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대장이라는 걸 알고 그걸 보면서 했으면 뭐 납득. 근데 별로 추천하진 않죠. 뭐 2등이니까 미래에셋 벤처는 이만큼 떨어졌는데 얘는 이만큼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얘는 또 신고가 뚫고 올랐는데 얘는 그냥 반등의 끝이야. 내 평단은 요 위야. 얘는 좀 떨어졌는데 얘는 저점 캐고 또 내려가. 미치고 환장하죠. 여기서 이제 물을 타게 되거든요. 겁 없이. 이렇게 N자로 하락으로 내려올 때는 저점이 다시 손절이 맞습니다. 왜? 여기 N자 나올 때 눌림한 사람들도 막 담거든요. 근데 이거 깨지면 손절할 거야. 그러면 손절 물량이 다 같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또 대칭으로 또 빠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털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그 기억 때문에 존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존버 그 반등 안 주고 지옥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왜? 세력 입장에서는 일봉상 파동을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 이탈 없으면은 그냥 파동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1파로 쳐서 여기까지 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도 무방한 겁니다. 실제 그래요. 근데 분봉에서 우리는 막 이런 자리 들어가고 5점 남았다 들어가고 불나방 매매하고 어? 세력 입장에서는 어차피 파동 이것만 지키면은 뭐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지옥까지 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잘 안 밀리지. 자기 물량을 투하해야 되는데 아깝잖아. 그래서 뭐 악재를 빌리고 그런 것들이 있죠. 어찌됐건 요 자리도 할 만한 자리였다. 왜? 특수한 경우죠. 보통의 경우에 저는 그냥 오전에서 하고 땡 하면 그냥 먹고 땡인 겁니다. 요거는 특수한 경우로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자, 이지스 보겠습니다. 방향성 나왔죠? 위로 나왔고 음봉 나왔고 자, 이 캔들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자, 캔들의 크기가 너무 크죠? 이거는 5분봉을 빙자한 사실은 1분봉짜리였을 겁니다. 자, 1분봉 한번 열어봅시다. 거래량 한번 체크해 봅시다. 느낌 오죠? 뭐가 느낌이 옵니까? 최근 거래량이랑 비슷한 크기의 거래량이 1분봉이 터졌습니다. 더 크게 해볼까요? 그럼 더 이제 눈에 잘 띄겠죠? 네, 얘는 보세요. 이런 특히 이런 자리 거래량 많은 겹치고 있는데 이 나왔던 거래량이 많이 터졌 1분봉에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1분봉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양봉 터지고 음봉인데 중요한 거 절대지연 초록선을 종가상 지켜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이 자리 배팅이 가능한데 요렇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음봉이 나왔는데 양봉이 이렇게 출현했어요. 근데 전고는 안 넘어야 돼. 처음 나왔던 첫 번째 봉은 안 넘고 그럼 여기 배팅하면은 왜 넘는 것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위로 가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평단에서 유리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바로 랭라인 돌파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도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은 조금 까다롭죠. 손이 좀 빨라야 되고 어찌됐건 전고를 넘기는 시초에 형성됐던 양봉의 전고를 넘기는 형태가 나왔고 배팅이 가능했겠죠. 근데 이게 나온 뭐가 되냐면은 이 자리를 이제 지지를 받으려는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음봉 나오고 양봉을 덮었을 때 배팅이 들어간다면은 이제는 여기서 넘어가서 이제 이 고점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가는 형태가 많으니까 우리 평단을 터치를 안 하니까 든든하고 마음이 편해. 고점 넘기기 전에 사는 게 그죠? 이거 어쩔 수 없이 패턴 유형상 좀 넘겨서 사는 형태고 결과적으로 평단을 좀 터치해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지선 있으면 좀 편하겠죠. 왜? 초록선을 종가상 깼냐 안 깼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다행히 버티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양봉이 나오고 쭉 올라가고 이런 것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가 뭐 고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꺾이고 나서 파는 수밖에 없지. 특히 이런 게 좀 팁인데 뭐냐면은 이런 거 반등 시도하다가 음봉으로 전환하면은 보통은 하락 추세로 연결됩니다. 이런 거 잘 체크하시면 꿀팁. 그래서 먹을 구간은 좋다. 캠트로스 요거는 뭐 방향성 없죠. 딱히 방향성이 없었고 나와이비는 이제 3등주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어요. 이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네. 자, 이런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봉이 나와야 돼. 이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실패하고 그래서 여기서 음봉 나오고 이런 자리 배팅 가능한데 확실히 힘이 약하죠. 아주 아이비를 하는 게 맞았다. 대망의 사마 페인트 뭐 버렸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싶으면은 1분 봉상 그죠? 잠깐만 별로 안 터졌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 거래량 대비는 신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1분 봉상 최근 거래량 대비 그래서 이건 1분 봉 하는 게 맞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 최근 거래량 대비 그래서 양봉이 나왔는데 윗꼬리 양봉이네 그죠? 음봉 나왔는데 응? 초록선 밑에 그 게임에서 깼네? 근데 이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팁을 드렸지만 어떤 팁을 드렸습니까? 얘가 양봉이 나올 거면은 이 윗꼬리 봉의 절반 정도까지는 종가가 넘어서는 게 좋다 했죠. 딱 그 모양이잖아. 배팅인 겁니다. 이게 뭐 확실하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의 손절 범위 시총 작으니까 여기 양봉이 저가죠. 이탈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 손절 폭이 얼마냐? 야, 그래서 3% 손절이네. 3%는 줘야 된다고. 이 시장에 이 국장 카지노에 3% 정도의 입장료는 내야 된다고. 근데 올라갔잖아. 공짜로 여러분은 국장 카지노에서 재미를 본 겁니다. 어, 카지노에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절대시장에 있으니까 이런 주황선을 못 넘겠다 싶으면 여기서 팔아버리거든요. 반만 팔고 남은 거 이제 본절 잡고 가는 거죠. 이 캔들이 중요한 캔들이니까 살짝 여기 위에서 잡게 됐다면은 요 캔들 이탈 손절, 종가 이탈 손절 잡고 가는 거고 다행히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흐름을 볼 때 이거 얘기해야 되나? 요거 일요일에 얘기할까요? 일요일 날 얘기할 게 없잖아.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건데 뭐냐면은 상승 1파가 이렇게 있고 2파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 내려왔다는 형태가 뭐냐면은 격조정인 거. 이렇게 3파 형태 올라갔죠. 전골 1파의 고점을 넘기고 이 뭘까요? 이 횡보했잖아. 뭘까요? 4파 조정입니다. 이거는 기간 조정이라 불리거든요. 가격이 많이 안 빠지고 기간 옆으로 횡보하는 거. 1파, 2파, 3파, 4파, 5파. 상가까지 충분히 그 예상해 볼 수 있는 파동의 흐름이었다. 보이죠? 얘기하니까 보이죠? 엘리어트 파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게 있었잖아. 뭐 2파가 가격 하락 가격 조정이면은 4파는 행보 조정한다. 기간 조정한다. 이거 배웠잖아. 배운 게 아니라 공부했잖아. 인터넷 떠도는 건데. 근데 여기 사마 페인트에서 정서로 딱 나왔잖아. 그죠? 너무 정석이야. 힘이 좋다는 겁니다. 요거 상 풀렸잖아요. 왜 풀었을까요? ABC 일부러 만들려고. 왜? 정직하게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왔으면은 5파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 갭 뜨고 뭐 이렇게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러 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ABC 하나 만들면서 다시 여기서 파동 만들려고. 이게 1파, 2파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이게 1파 형태일 것 같고 5파 연장이 나온다 치면은 내일도 갭을 안 뜨는 게 더 좋거든요. 양봉을 이렇게 최대한 끌어당기고 얘는 이제 정직하게 파동 이론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렇게 양봉 최대한 끌어올리고 음봉 깊게 만들거나 혹은 음봉을 깊게 안 만들겠지. 변형시키는 거지. 어떻게? 이게 5파 연장이라 칩시다. 그럼 1파가 나오죠.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하는 거지. 혹은 가격이 많이 안 밀리는 형태 만들고 3파 또 세게 쏘고 재료 좋다 했으니까 3파 자리 보고 사람들이 이제 불나방들 막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쫙 밀어버리는.
투매하면 쫙 시원하게 뽑는. 왜 이거 파동상 맞잖아. 조정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 위에 나오는 거는 깊은 조정 만들 수 있으니까. 보란 듯이 털고 다시 돌리면서 또 가는 모습. 그려진다, 그려져. 그려진다, 진짜. 자, 리뷰. 이 정도는 완벽한 리뷰지. 안 그래요? 완벽한 리뷰 아닙니까? 응?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가총이 좀 크다 싶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첫 그 1분 뭐 눈 벌게져서 막 따라가지 말고 일단 1분봉 켜서 양봉이 만들어진 거 확인. 그다음에 거래량이 얼마나 하는지 확인. 그래서 이 거래량이 평균 그 거래량 1분 봉상 거래량에서 신고 거래량이 더 좋겠지만 아니라면은 아니더라도 뭐 근처까지만 가도 얘는 거래량 좀 터졌네라고 생각하고 1분봉 기준으로 이제 음봉 보고 양봉 살짝 나오면은 배팅 손절 잡고 배팅 멧돼지에 있는 분들은 그게 초록색 민지 아닌지 그게 좀 중요하죠. 멧돼지선은 이제 멤버십 7개월 들으면은 눌림 강의랑 같이 드립니다. 그 지표 아니면 이제 핀업에 지표란에 보면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거 보고 확인해서 배팅하고 반반 전략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일본 봉상 거래량이 뭐 별로 갭만 뜨고 뭐 그런 모습이었다 하면은 5분봉으로 넘어가서 음봉에 뭐 갭 음봉을 자 음봉이 한 개 나왔다 치면은 다음 봉 양봉의 이 시가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또 양봉이 나올 거고 거기서 또 음봉이 나올 거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 양봉이 나오는데 그 양봉에 이제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 항상 음봉 뒤에 나온 양봉에서 배팅한다. 좀 높아도 3%라 하더라도 그 정도 수업료는 그 곡장 카지노 입장료는 내야 된다.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늘 안익절하고 만족하는 그 만족해라 했죠. 어떻게 30% 가는 종목이면은 15%만 먹어도 잘한 겁니다. 베스트. 단타로 15% 먹을 수 있는 게 구조상 15% 먹는 것도 좀 빡세요. 왜냐면은 30%갈 종목이면은 미리 개미들도 못 사게끔 미친 듯이 일단 한번 올려놔요. 그게 15%가 넘어가. 15, 한 20%까지 쫙 올려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잡는 조정 이후에 작은 N자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의 15% 라인 내지 20% 라인 이 위에서 가격 조정을 만들어낸다고. 응? 그럼 아무리 평단을 좋아도 그냥 무지성으로 샀다 이러면은 뭐 2, 30% 넘게 먹을 수 있지만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응? 무지성 윗꼬리 쳐 맞아가지고 해초마을까지 내려간 한 몇 번 맞아봐야 파동이나 타점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지. 어찌됐건 배웠던 양봉 이후에 음봉 그다음에 양봉 돌리는 뭐 그런 자리 들어간다든지 날고 굿을 쳐도 높은 자리에서 조정을 맞는다고 세력이 일부러 이렇게 안 뜹니다. 그래서 30% 먹는 종목은 15%가 베스트 플레이 20% 가는 종목이면은 10%가 베스트 플레이 10% 가는 종목이면은 5% 먹는 게 베스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개미들을 털려면은 높은 자리에서 뭐 이렇게 흔들면서 한다? 안 털립니다. 요새 개미들 뭐 공부 많이 해서 이게 뭐 어센딩이고 디센딩이고 뭐 상승 수렴이고 뭐 하락 수렴이고 뭐 다 안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겁을 잃게 할 수밖에 없어. 개미를 털려면은. 근데 또 파동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파동 안 지키면 오히려 자기 그 올리려고 했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중앙 에너비스처럼 뭐 윗꼬리 음봉이 나온다든지 완전 박살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세력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중앙에너비스는 특수한 경우죠. 보통 그렇게 밀어야 다음날 상승이 나오는 변태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고, 웬만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코드 메디슨도 뭐 그렇네. 보세요. 그냥 이렇게 밀어버려. 이렇게 밀어야 털린다, 개미들이. 털린다고. 그러다 다시 만들어 가잖아. 그래서 항상 종목을 볼 때 일봉상 얘가 좀 얼마나 올라가는 종목인가 좀 체크를 하면서 그거 젊으면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나 고점에 팔았네. 알고 보니까 잘 한 겁니다. 여러분 타점 대비 뭐 예를 들어 대덕전자 10% 가는 종목이다 치면은 5% 먹는, 여러분 타점 대비 5% 먹고 타점 대비 10% VI 이후에 뭐 얼마 갔는데 딱 5% 가격이었어. 만족하고 팔았어. 알고 보니까 내가 고점에 판 게 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버드메디슨, 대덕전자, 위더스제약, 캠트로스. 자, 캠트로스 한 번 더 나갔죠. 바이오스마트, 우리바이오, 에머리지 넣을까 했는데 에머리지가 조금 무거워진, 너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바이오로 대장이 교체되지 않을까 하는, 또 차트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에 돈 들어온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 요 밑엔 그냥 제 관종들입니다. 고영, 중앙에너비스, 뭐 지어, 엔젯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AI 검색기 한번 봅시다. 그래. 한신공영 음, 멤버십 공배 종목이었습니다. 미신같이 저항대 맞고 밑으로 내려갔죠. 야무지게 10% 알차게 먹은 그런 이 멤버십 종배 종목이었고, 네, 어제 종배입니다. 한신공영은 단타겸 들어간 거예요. 앵커는 오늘 종배였는데 바로 튀었고, 자 검색기 종목 보겠습니다. 임팩 계속 뜨네요. 와 좋아, 좋은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 임팩 올려놨나? 그치, 임팩 있지. 올려놨지. 미래 INC ING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계잡주 좋죠. 지금 지수 상황에 계잡주 좋죠. 올려놔야겠다. 셀로맥스 사이언스 이미 한번 시원하게 쏘고 내려온 거라 좀 부담이 있죠.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이글벤 뭐 좋다 했고, 테라전 이텍스 좋다 했고, 자 천국의 계단 나옵니다. 이거 약간 액트로 무빙인 것 같아. 액트로. 액트로 무빙이 뭐냐면은 안트로젠 요 자리 우리 멤버십 연금 스윙 자리였습니다. 계속 올라간다 했죠. 반반 전략. 왜냐면은 보세요.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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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 어느 순간 캔들이 어떻게 점점 캔들이 커집니다. 캔들의 그 크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모습. 이런 모습. 프레젠 이텍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게 변태라서 그래요. 변태는 또 변태 같은 무빙을 또 보여줄 거거든요.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죠. 쏘고 눌렀다가 가는 형태도 될 수 있죠. 액트로랑 살짝 다르게. 바이오 스마트 모르겠습니다. 자비스는 뭐 요때부터 포착이 됐고 요때 포착이었죠. 좋다 했었고 바로 올랐고 다시 내려왔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검색기 종목 정리를 좀 해보았고, 자, 내일장, 시간이 벌써 10시 반이네요. 저도 빨리 쉬어야겠습니다. 내일장 화이팅 하세요.